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중1 설명회 전반부를 맡은 초중등 원장 김용건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엄청 추운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먼저 오프닝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지금부터 국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째로 요즘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중1부터 시험을 볼 수 있다. 뭐 어떤 학교는 내년부터 중1 2학기부터 시험 본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중학교 98%, 96%군요. 자유학기제 하겠다. 뭐 부산교육청도 80% 자유학기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머님들께서 더 소식이 빠르시겠지만 뭐 월촌, 뭐 신서, 양정, 뭐 기타 등등등등 학교들이 내년에는 1학년 2학기부터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꼭 많이 나오는 게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유학년제는 1년 동안 시험 안 보고 뭐 진로 탐색하고 요 활동을 한다는 거고, 자유학기제는 그거를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는 이제 진로 탐색을 하더라도 한 학기는 원래대로 시험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자유학기제로 간다는 거는 중1도 한 학기, 그러니까 2학기 정도부터는 시험을 볼 수 있다. 물론 뭐 1학기에 보고 2학기에 진로 탐색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학교가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쪽 어머님들 보실 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게 초등 때 시험지면 저쪽에 있는 건 중등 때 시험지입니다. 문제부터도 깝깝하죠. 보는 순간 여러분 요즘에 영상에 익숙하지 학생들한테는 깝깝할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중등의 시험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년보다 조금 더 2학년 정도부터 시험을 보는 그 학년보다는 조금 일찍 국어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시험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부터 국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중중 때 배운 국어 개념이 수능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적 화자의 어조와 관련된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어조들이 있죠. 말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목중학교 2학년 2학기의 영탄적 어조에 대한 질문으로도 나왔었고요. 또 지나가면 수학능력시험 2021년도 38번에도 영탄적 어조, 독백적 어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어는 개념 자체가 많지 않아요. 수학과 조금 다른 게 수학은 이해해야 되고 습득해야 될 개념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국어 자체는 그 개념의 양이 많다기보다는 핵심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속 어려운 작품에 적응하고 활용하는 그런 훈련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국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등 때 개념 학습을 잘 해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등학교 때 이 개념을 익힐 때 고통스럽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더해서 나중에 우리 뒤에 나오시는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중등 개념이 그대로 고등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고등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왜? 중학교 때 배워왔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중등 때 어떻게 내신만 맞추다 보면은 이 개념에 대한 확실한 숙지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국어가 힘들어지고 국어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요, 국어를 잡아야 수능을 잡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그 작년 수능 결과인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점자 국어 28, 수학 가나 합쳐졌죠? 2,702명. 옆으로 가볼까요? 국어 151명, 수학은 가형 971, 나형 1427. 계속 그랬죠? 777명, 893, 661. 계속 그런 추세죠. 이번에 국어가 쉬웠다고 하지만 만점자의 수에서는 분명 국어가 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국어를 만점을 받는다는 건 엄청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적으니까.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또 실용적으로 국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최상위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국어라는 얘기를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음 PPT를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국어가 안 되면 다른 과목도 안 돼요.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듣게 되실 수도 있는데, 네가 영어를 못하는 건 국어를 못해서야, 네가 수학을 못하는 건 국어를 못해서야,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거나 듣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 원장님은 수학 선행보다 이 능력이 중요하다. 뭐가? 최상위권 되는 학생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능력은 바로 문해력. 아마 우리가 앞으로는 언어 능력이란 표현으로 좀 바꿨을 거예요. 이 문해력이 수학 선행보다 먼저 키워야 하는 이유는 문해력이 바로 학습 능력의 심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죠. 문해력은 엔진이고 수학 선행은 타이어다. 엔진이 약하면 타이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물론 근데 엔진이 좋아도 타이어가 나쁘면 또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엔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왜 국어가 안 되면 수학도 안 될까? 뭐 영어는 같은 언어니까 그래 좀 이해한다 치자. 수학은 왜 그럴까?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닌데 보시면 어떤 수학학원에 올라온 글이에요. 제가 지원은 놨어요. 어떤 수학학원에 올라온 블로그에 올라온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수학학원에서조차 국어가 안 되면 수학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놨죠. 결국 모든 학문은 언어다. 모든 학문은 언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숫자와 기호로 된 언어라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언어 능력이 학업 성취도를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사례를 보죠. 수능 문제입니다. 올해 수능 27번 문제인데 읽어야 될 양이 장난이 아니죠. 이 양을 읽어내면서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풀지를 못하겠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언어 능력이 있어야지 수학 문제 잘 풀 수 있는. 그런데 이건 당연히 수학 문제, 응용 문제 형태로 이제 말이 많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식이 줄을 차지하는 이런 문제 역시 언어 능력이 없다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어 능력이 발달되지 않아도 풀긴 풀죠. 외워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수학을 고통스럽게 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좀 더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수학을 언어 능력 혹은 사고력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펜이 없나요? 여기 있네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쉬운 걸로 할게요. 2x 플러스 4는 8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 풀 때 학생들 어떻게 하나요? 플러스 4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왜 넘어가냐? 플러스 3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그렇다 그랬어요. 자, 이유 모르죠? 이렇게 넘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없어졌고 하면 이건 4고 이거는 2x고 이렇게 나누면 x는 2네. 전형적으로 외워서 하는 수학 과정을 외워서 이걸 언어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일단 식이 나왔을 때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요거 2배 한 다음 4를 더하면 8이 된다는 거네. 저 x를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과정이 전개돼야 되냐면요. 이걸 알고 이해하고 빨리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답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지 않고 했던 걸 반복하면서 하거든요. 그건 문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요. 8이에요. 자, 이때 등식이네. 양쪽이 같다는 얘기네. 같으니까 양쪽에 같은 양을 빼도 같겠네. 그래서 2x 플러스 4에다 마이너스 4를 하고 8에다 마이너스 4를 해도 이건 똑같겠네. 그럼 2x 플러스 4는 빼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2x에 0을 더해도 값은 똑같네. 등식이니까 또 양변에 같은 걸 나눠도 되겠구나. 그래서 x는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왜 마이너스 4를 해주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그죠?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해되는 이유는요. 줄 길게 나오는 응용 문제를 봐도 내가 식을 세울 수 있고 이 색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해외는 수학 주관식 서술형 많이 하거든요. 이 과정을 다 써야 돼요. 생략하면 틀려요. 뿐만 아니라 4 빼기 4에서 0 이거 꼭 써야 되거든요. 이거 계산에 상관없다고 싶어서 안 쓰시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뭘 알게 되는 줄 아세요? 덧셈의 항등원이 0이라는 걸 은연중에 초등학교부터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항등원. 덧셈의 항등원은 더해줘도 원래 그 값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값을 항등원이라 부르죠. 2x 플러스 0은 그냥 2x 되는구나. 이 0을 쓰는 습관이 들여져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갔을 때 항등원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맞아. 영도에서 그랬어도 됐었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항등원 말 외울 필요도 없죠. 그게 뭔지를. 이게 수학을 이해하고 하고 수학을 언어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애들 어떻습니까? 모르고 가죠 그냥. 넘기라니까 넘기고 마이너스 된다니까 마이너스 되고. 그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도 못해요. 이렇게 나눠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는 4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인수분해할 때는 빼는 것보다 나누는 걸 먼저 해서 정리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 가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면서 식 정리하는 걸 이제 외워가야죠. 그리고 이제 애들 막 정신 놓고 이렇게 실수해요. 이 실수한 다음에 이건 아주 이렇게 나눠 이렇게. 어서 본 건 있는데 이해하고 한 게 아니니까. 아 계산 실수했다. 등식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외워서 하다 보니까 일부 까먹은 거죠. 자, 국어 선생님이 이런 말 하니까 신빙성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유명한 선생님이죠. 정승재 선생님. 수학 1타 강사시고 뭐 양대 산맥이죠. 또 다른 어떤 분과 요즘 공중파에도 많이 나오시면서 수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수학 문제에도 문해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분이 직접 수업 중에 말씀하신 영상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만 안 하면 이게 힘이 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풀어봐야 되는지. 누가 나한테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거. 그게 수학을 못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고. 이유를 알려고 노력하는데 수학 못하는 애는 난 단 한 명도 발견한 적이 없어. 수학 못하는 애의 특성. 몰라요,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선생님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것만 아니면 한 명도 못 봤다니까 내가. 이유를 아는데 수학을 망친 애들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유를 몰라서 안 망친 거예요. 생각할 힘이 없으니까. 이유를 모르는 게 없으니까. 지금 하시는 내용에서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렇게 풀었었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수학을 망치는 못하는 지름길이라 그러죠. 그렇게 수학을 하는 게. 물론 많은 수학 학원들이 그렇게 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학생들한테 이유 대신 답만 물어보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런 태도, 그런 습관이 익숙해지는 거죠. 이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태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태도 얘기 많이 해요. 어떤 태도? 내가 잘 모르겠으면 왜 모르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계속 내 생각의 이유를 찾아가려는 태도.
근데 아무도 안 궁금하지 해 하잖아요. 우리 평소에 너 이거 답 뭐야? 뭐요? 틀렸어. 네? 알았어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생각했니?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틀렸어 맞았어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도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답지를 봐요. 문제 틀렸네. 앞에 가서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봐야 되거든요. 식을 전개할 때. 근데 그 아이디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거랑 그거랑 계산이 똑같은지 아닌지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 실제로 그래서 애들이 해설지도 제대로 못 보죠. 식 전개할 때 순서가 달라져도 되잖아요. 아까 2x 플러스 4는 8을 나누기를 한 다음에 빼도 되고 뺀 다음에 나눠도 되잖아요. 그게 바뀌면 순서가 바뀌어 자기가 틀리는 줄 알아요. 똑같은 것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원래 시작은 대입 쪽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뭐 수능, 뭐 기타 등등등. 뭐 면접, 컨설팅도 많이 했고 뭐 논술도 지도했었고. 근데 제가 초등, 중등 쪽으로 좀 생각을 돌리게 된 게 늦어요. 그때는 애들이 너무 나쁜 태도가 박혀 있어서 1년 안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제가 강남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서초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여고를 다니는 여학생이 그 컨설팅을 온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중학교 때 그 지역 중학교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중학교였거든요. 전교 3등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는 친구래요. 뭐 성적표도 봤더니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망쳐서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뭐 그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등급이 그랬더니 뭐 한 망쳐야 뭐 2등급, 3등급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케이스야 뭐 비일비재하니까 5, 6등급이에요. 충격과 공포죠. 전교 3등 안에 들던 친구가. 이건 뭔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의 양이 늘어서 발생했다는 문제로 보기엔 너무 심각한 거예요. 5, 6등급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던 거죠. 이 친구의 공부 방법이. 몇 가지 질문했어요. 너 1688년 하면 뭐가 떠오르니? 명예혁명이요. 원인은 뭐였는 줄 아세요?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하게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친구였어요. 대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성실함과 암기로 커버했던 거예요. 외워야 될 거, 안 외워야 될 거, 시험에 나올 거 구분이 없었어요. 다 외웠어요. 1688년 명예혁명도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몇 개 연도 더 물어봤거든요. 뭐 1789년도 물어봤는데 저도 물으려고 떠올리지 않으면 기억 안 나는 연도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뭐 기타 등등이었었어요. 이건 뭐니 하면은 딱 정의가 나오거든요. 달달달 외운 정의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외워서 그대로 재현할 수는 있는데 이해하고 있지 않으니까 응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전교 3등 정도 했으니까 응용머리는 좀 있겠죠. 아예 없는 친구는 아닐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도.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외워야 될 양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도 한 좀 시간이 지난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중학교랑 고등학교 시험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은 수능형 문제를 정말 많이 냈었어요. 중등에는 그렇게 안 내다가 지금 중등도 좀 내려고 하는 추세가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외웠던 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급, 6등급이 나왔죠. 제가 해준 처방은 뭐였냐면 너 100% 공부 이렇게 할 거다. 학교에서 배운 거 자습 써놓고 그거 그냥 달달달달 외워놓을 거다. 그리고 문제 풀기 시작할 건데 이번에 문제 풀 시간도 적었지. 네, 그렇대요. 너는 바꿔서 해야 돼. 수업은 열심히 듣지? 네. 문제부터 풀어. 문제부터 시중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그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때가 해설지도 있잖아요. 해설지 봐. 자습서 보지 마. 그러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때 그걸 다 끝내놓고 자습서를 봐라. 그 다음 수업 2등급, 3등급, 뭐 1등급 나온 것도 있고요. 2점 몇으로 올랐어요. 감사하다고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전교 3등에 하는 애가 5, 6등급짜리 하나 맞고 2, 3등급짜리 하나 맞으면 회복이 안 되죠. 유학을 가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루트들을 좀 알아봐서 올 생각인가 봐요. 그 친구와의 경험이 좀 저한테 많은 의미를 줬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이 성실한 친구가 엄청난 고통 속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성과도 안 나왔구나. 이 뭐지? 이거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 친구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건데. 근데 이 친구한테 돌아온 건 엄청난 고통의 시간과
그걸 견뎌냈을 때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할 만한 성적이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첫 성적은. 그래서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요쪽에 좀 교육을 하고 싶었던 거고, 특히 뭐 독서 토론 논술 교육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됐던 겁니다.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언어 능력은 모든 공부의 기초. 자,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기억해서 풀죠. 사실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해가 안 되는 채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 책을 볼 때 다 뭐로 돼 있죠? 언어 능력이 안 되니까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학 선생님 중에 왜 설명 안 하시는 선생님 계시겠어요? 설명을 하시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넘겨. 나중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답답하니까. 성적은 내야 되잖아요, 애들. 책에도 이유 나와 있죠. 못 알아들어요. 뭐 예를 들면 루트, 밖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수 있는데 안에는 마이너스 못 붙잖아요. 이유? 애들 몰라요. 그냥 외워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제곱된 수잖아요. 제곱돼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요. 뭐 허수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수는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죠.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갖고 외우고 있는 거죠. 선생님 다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 설명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죠. 실질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대단히 좋은 지름길이다. 기억해서 하는 게 생각을 안 하고 푼다는 것이. 생각을 안 한다. 그 시작은 결국은 선생님의 말, 책에 나온 글을 이해 못하는 게 시작이다. 자, 뭐 같은 얘기입니다. 수학 기호도 알고 보면 수학 언어라서 정확히 기호를 읽고 쓸 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x 플러스 4는 8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어떤 미지수에 2를 곱하고 4를 더하면 8이 되는구나. 2x 플러스 4는 8을 하면서 머릿속엔 그렇게 패러프레이즈 돼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서울대 3,121명을 조사해 봤더니 결국 공부법의 핵심은 이해였다. 그래서 최상위권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외웠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요. 최상위권이 외웠다는 건 나 이거 알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고, 결국 재현이라는 측면은 같지만 재현의 과정이 어떠냐가 다른 거죠. 반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외웠다는 게 정말로 달달달달 반복으로 외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중학생이 그 강변살자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습서에 이렇게 갈래, 성격 뭐 나오는 거 표 항상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국어 자습서에 달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쓱 가서 너 서정시가 뭔지 아니? 아니요. 서정적은 몰라요. 너 그러면 시가 나올 때마다 외우니? 네. 엄청난 시간과 틀릴 확률도 올라가겠죠. 반대로 이해하고 외를 알고 푸는 친구는 서정시가 뭔지 알아요. 정서가 서술된 거. 서정적이란 건 그런 성격을 가진 거. 딱 강변살자 쓱 읽어봐요. 강변 살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서정시고 서정적이겠네. 맞네. 넘어가면 돼요. 시간도 아끼고 틀릴 리가 있나요?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는 친구가. 근데 먼저 서정시 서정적이란 말을 모르면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습득이라고 하기도 어렵네요. 어쨌든 강변살자가 서정시 서정적이라는 걸 연결시키는데 드는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래 놓고 틀릴 확률도 올라가겠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위 시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해놓고 서정시라고 안 나오고 풀어 써버립니다. 정서가 주로 서술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리죠. 그게 그건지 모르니까. 그걸 또 별개로 선지를 외우고 있어요. 같은 건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국어에서만요? 아니요. 사회, 과학, 여러 영역에서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 국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과목보다 국어는 언어 능력을 올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걸 여기만 보시면 돼요. 중3과 고2 성적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딴 건 오르죠. 국어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3과 고2 성적이. 물론 등급차는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다 같이 망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우리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다른 친구들과 차이를 낼 수 있겠죠. 왜 떨어질까요? 수학, 영어는 선행해야 돼, 뭐 해야 돼, 시간을 많이 써요. 국어는 안 해요. 내신 때문에 찔끔 왔다가 또 안 하고 내신 때 찔끔 오고. 어떻게 내신 점수는 받죠. 언어 능력은 전혀 성장하지 않는데.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 결과가. 그 사회나 과학은 다분히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렇죠. 어떤 영역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측면이.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근본적으로 능력을 올리는 과목이에요. 언어 능력, 수리적, 논리적 사고력, 외국어 활용 능력. 능력을 올리는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꾸준히 해야 돼요. 안 하면 그 능력이 없어지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자전거를 잘 타던 사람도 오래 안 타면 자전거 타는 거 어색하죠. 이런 게 바로 능력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개념의 양이 수학만큼 많지는 않아요. 한 번 배웠던 중등에서 개념을 잘 배워놓으면 그걸 갖고 고등, 수능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조금 추가되는 게 있긴 하지만. 플러스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자라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국어 성적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같이 뭐 일주일에 뭐 7시간, 8시간씩 쏟을 필요는 없어요. 뭐 내신 때는 좀 다르겠지만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꾸준히. 노면 리셋이에요. 노면 리셋. 게다가 저희들도 내신을 하지만 내신 때는 여러 종류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양의 지식을 일단 넣어서 시험을 잘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왜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능력을 성장시키려는 수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적합한 기간이에요. 정규 수업 때 할 수밖에 없죠. 수능과 연계? 정규 수업 때 해야지 내신이 코앞인데 수능과 연계되는 문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켜본 결과 얘는 진짜로 언어 능력의 성장에 필요한 애들이 꽤 있거든요. 내신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죠. 어떻게 내신 성장은 어떻게 꾸역꾸역 90점 넘겼어요. 자, 고등 가서 어떡할까? 곤두박질 칠 확률이 높은데. 그래 어떻게 고등 내신을 했다 치자. 아, 수능은 더 힘들 텐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정기적으로 오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하나의 웹툰입니다. 한글은 듣고 읽고 말하고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과목 공부하자. 많이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이죠. 영어는 초등기, 수학은 빨리 선행 나가야 돼. 야, 다른 애는 초6 때 벌써 고등학교 과정을 한 바퀴 돌렸대더라. 넌 왜 이렇게 늦니? 자,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마, 왕복할 때 드는 비용을 구하라 그러는데 왕복이 무슨 뜻이에요? 왕복? 왔다 가는 거. 그럼 비용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페어 타당한? 타당한 무슨 뜻이지?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언어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 글을 읽을 때,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되죠. 그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는 애들을 보면 솔직히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제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랍어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아랍어로 막 글자가 다 써 있어요. 어머님이 집중하실 수 있을까요? 고통이죠, 고통. 그거와 거의 진배 없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앞에 얘기를 이상하게 알아들었어요. 뒤에 얘기가 말이 안 되죠?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겪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공부가 힘드니까 하기 싫고 안 하니까 더 안 좋아지고 안 좋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시기 더 늦기 전에 무조건 키워야 되는 건 바로 언어 능력. 그리고 이 언어 능력은 바로 사고력과 연관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사고를 언어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 매체란 말 들어보시죠? 매체, 미디어.
미디어, 중간이란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 매체, 미디어 이런 말이 쓰일까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바로 매체예요.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전달받을 수 있고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 그게 매체고 가장 1차원적이고 근본적인 매체가 바로 말이에요. 말로 전하고 말로 듣죠. 그다음 그거 써놓으면 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 이퀄 사고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 언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영상을. 장면들이 지나가겠죠. 지나가고 나서 다시 떠올릴 때 장면과 함께 아마 스토리가 떠올릴 겁니다.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도 스토리로 얘기하겠죠. 결국은 우리의 사고는 언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 능력이 바로 사고력과 직결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 아주 중요한 이 도구인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설명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독서 때 좀 말씀드릴 거 앞에서 땡겨서 얘기할게요. 언어 능력이 부족한 친구는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명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너 이거 왜 이렇게 생각했니? 토론 때 물어보면 많이 얘기하는 게 그냥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장금입니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났다 그러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하냐? 그죠? 뭔가 왠지 천재성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내 혀에 이런 맛이 느껴졌고 이런 맛은 홍시의 어떤 맛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홍시 맛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말할 수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런 연습,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생각의 왜도 모르는데 다른 왜가 궁금할까요?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면 일단은 언어 능력의 기초는 어휘입니다. 말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어휘장, 단어장을 열심히 학생들에게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휘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알고 있는 어휘의 양을 보면 우리 그맘때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휘가 어쩔 TV, 어쩔 냉장고, 뇌절 뭐 이런 말들 있죠. 인터넷에서 쓰는 말들, 뭐 내로남불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을 뿐이죠. 저는 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릴 때 딱 저녁을 먹었어요. 바로 공부하긴 싫고 TV를 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TV에 딱 리모컨으로 뉴스를 보고 계시죠. 자,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들어가서 공부를 할 것인가, 뉴스라도 보고 앉아 있을 건가.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뉴스에서 쓰는 단어들이 익숙해지고 어떤 맥락에 어떤 단어를 쓰게 되는지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쓰는 단어도 막상 너 그 뜻 뭐니?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말하기엔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죠. 근데 잘 쓰죠. 그렇게 우리가 어휘를 습득할 수 있던 기회가 많았던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마지막 승부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뭐 다스리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한 명을 자꾸 보시는 거예요. 난 마지막 승부 보고 싶은데 TV는 한 대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봐야지. 그걸 보면서 나중에 고전에서 익혀야 될 수많은 단어들을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사극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말들이. 바로 이겁니다. 어휘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생활에서 익히는 게 제일 좋아요. 맥락에서 익히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그럴 기회가 너무 없잖아요. 부모님은 TV를 보는 게 아니고 갇혀서 자기 혼자 핸드폰하고 학생들이 쓰는 언어들을 습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영어같이 어휘를 외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서토론 수업을 통해서 왜를 자꾸 물으면서 생각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특히 국어 정규 수업, 왜와 근거 중심의 수업, 그리고 이렇게 배웠던 개념을 고등 수능 과정으로 확장하는 수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 기본 체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앞에 지금 오프닝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독서 수업 안내는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일단 우리 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거엔 몰라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경험을 되돌아보면 돼요. 정답은 우리의 경험을 깊이 성찰한 데서 나오거든요. 한 1년 전에 너무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얼마나 기억나십니까? 거의 기억 안 날걸요? 주인공 이름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책을 읽어서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용도로 책을 읽을 거면 읽은 책이 잘 기억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편안하게 독서를 했을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책이 지식의 습득 수단일 수 있죠. 그 교과서 같은 거가 하나의 그 예죠. 엄청 주의 깊게 줄치면서 읽어야 돼요. 노트 필기하고. 근데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독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독서는 그래서 지식 습득의 수단으로 책을 읽어야 된다?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할 때는 맞겠죠. 책을 많이 읽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 독서토론 선생님이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잘 읽는 게 중요하죠. 오히려 책을 많이 읽는 친구 중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친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책은 많이 봐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책. 많이 봐도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분야에 치우친 건 괜찮아요. 근데 수준이 떨어져 있는 건 문제예요. 두 번째, 어려운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체크해 봐야 돼요. 이 친구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넘기는 걸 수 있어요. 주변의 시선, 인정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많은 책들이 우리를 무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 데이빗 소로, 월든의 저자죠. 먼저 유익하고 좋은 책을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 나눠주신 프린트물에 보면은 도서 목록이 있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나중에라도 학생들이 칼럼이나 어디서 만날 수 있는 책들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죄와벌 이런 거는 어떤 글에서든 등장할 수 있는 책들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그 경험 차이는 그 글을 읽을 때 이해력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책들을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독서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독서 왜 합니까? 독서는 간접 경험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게. 경험 왜 합니까? 배우려고, 생각하려고. 법정 스님도 이런 말 하죠. 진짜 양서는 읽다가 자꾸 덮이는 책이어야 된다. 한두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책을 읽는다는 건 그 책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근데 이런 기회가 찾아오기 어려울 뿐더러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독서토론 수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게 지금 우리 1984와 관련된 교재의 일부인데요. 1984의 핵심 주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간의 어떤 충돌이죠. 공동체가 개인에게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이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로 갖고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찬성할지 아닐지. 예컨대 CCTV 범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야, 니네 집 안에다 설치하면 어떡할래? 그건 좀 싫어요. 문 앞까진.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문 앞은 되고 안은 안 돼? 뭐 이런 질문. 또 요즘 학생들 진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학생의 취향, 바라는 거, 잘하는 거, 그동안의 성적 같은 걸 다 분석해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느 대학 무슨 과, 졸업하면 이 회사. 미래를 싹 정해 주는 거죠. 그 학생이 최고로 잘할 수 있게. 자, 이 제도 어때? 물어봅니다. 학생을 위하는 제도죠. 의도 자체는 어때? 좋다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공동체가 내세우는 정책이 일단은 열어놓죠. 어떠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개인의 자유 침해하는 것 같으니 아니니? 이런 질문들로 공동체의 정책과 개인의 자유 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무조건 나쁜 정책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독서토론 수업의 가장 큰 특징,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요. 그 책의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네가 어떤 의미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나중에 면접에서 개인과 공동체에 관한 충돌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1984를 끌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좀 실용적인 이유를 들자면요. 그 이제 학생들이 뭐 이제 의견과 이유 간단하게 메모했던 거 이렇게 칠판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은 그 주제와 관련된 어떤 이론을 소개해 줍니다. 이건 브루디의 아비투스라는 건데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얼마나 개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지, 다른 말로 어떤 정책이 실행되면 그 정책에 얼마나 사람이 지배받게 되는지, 뭐 그런 문제를 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뭐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보건 독재 얘기 좀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이슈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선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쫙 줄 서서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보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승리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 미국, 뭐 독일, 뭐 여러 곳에 유학을 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한국 이거 북한 사진이냐 그랬대요. 그들이 보기엔 민주주의에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개인의 자유의 침해에 익숙한 사람들이 할 행동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북한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자, 그래서 그런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전염병 확진자 동선 공개,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이 엄청나게 충돌하는 지점이죠. 이런 구체적인 주제로 토론 활동까지 이어가게 그렇게 독서 토론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키워주고 싶은 능력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처음에는 그냥요 이랬던 친구들도 우리가 또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학생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말이 항상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거 맞니라고 항상 물어봐 줍니다. 왜? 그 생각은 학생의 생각이니까 그 생각의 정답은 학생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생각의 정답은 네 머릿속에 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다를지 모르지만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존중의 경험을 계속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왜를 궁금해하고,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힘, 그런 태도를 키우게 하는 걸 더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독서토론 논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 올해 앞으로 우리 하게 될 국어 프로그램 전체 커리를 지금 담당해서 열심히 작업 중이고 지금 완성하고 계시는 우리 김별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죠. 제가 많이 떨려가지고 조금 버벅거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오목관에서 중등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별이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제 이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혹시 제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김별입니다. 네,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현장에서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이요. 중학교 때 정규 국어를 왜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국어라는 과목은 중학교 때 배웠던 국어적인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더 많은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게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금 현재 목동 지역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신사고 출판사의 목차입니다. 보시면 1학기부터 2학기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다 처음 배우는 개념들이 아니고,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기초적으로 잡혀 있어야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통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이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정규 국어 수업을 중학교 때부터 듣게 되면은 매주 한 번이라도 국어 관련된 지식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더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국어 수업은 중등국어와 고등국어의 연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모의고사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1단원에서 서정갈래 이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앞서 이제 그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를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정서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해서 봐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네,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네, 이미지라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미지라는 게 아이들이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면 잘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용어를 바꿔서 네, 심상이라는 단어로 바꾸게 되면은 아이들이 또 이 내용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심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마음속의 생각을 그려낸다라는 뜻인 건데, 똑같은 모형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배우는데도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우리 이 시에 사용된 감각적인 표현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은 감각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면은 전혀 막힘 없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문법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고등학교 교과서지만 사실 같은 내용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돼요. 네, 보시면 네,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이 19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도 학생들이 그 시험 보는 기간에는 잠깐 기억을 했다가 2주 정도만 지나면 모든 내용들이 다 하얗게 바뀌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다시 또 어간이 뭐였지? 명사가 뭐였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19항 말고도 더 많은 조항들을 기억을 하고 이제 왜라는 거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기억으로만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이 모의고사에도 보시면은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 똑같이 여기 시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나 네, 보시면 네,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나 또는 여기 보기를 활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32번과 같은 문제는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학교에서 작가 입장으로 시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분명히 배우는데도 학생들이 이런 유형들은 처음 봤다고 문제를 잘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규 국어 수업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매 학년마다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점점 더 다른 작품하고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연간 수업 계획은 제가 1과정부터 4과정까지 일단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는 2학기 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과정 중에서 4과정은 내신 대비로 이제 대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배우지 않더라도 2학년 때 모든 내용들이 다 복습으로 들어가고 더 많은 내용들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네, 전부 중학교 과정 중에서 정규 수업 시간 때 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수업을 보통 3단계로 생각을 해요.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작품에다 적용을 하고 또 이 내용들을 심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개념 학습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교재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단원별로 필요한 개념들을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개념 학습을 잘 하고 뒤에 있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요거는 조금 부끄럽지만 한번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이제 내가 6학년이다, 중학교 1학년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면 이렇게 정중하게 잘 안 앉아 있어요, 어머님. 일단 이게 전부 이렇게 팔이 다 아래쪽에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연필을 짚고 있지 않은 친구가 훨씬 많아요. 네, 정말요. 자, 친구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우는 거는 품사야. 품사. 자, 이 품사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품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단어들을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거야.
공통된 성질. 자, 그러면 어떠한 성질들이냐면은 세 가지 기준이 형태, 기능, 의미. 이렇게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단어들을 분류해 놓은 거야. 자, 그럼 보시면 얘들아, 여기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문장에서 사용될 때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자, 요거에 따라서는 종류가 얘들아, 불변어라는 거 하고 가변어로 나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한자를 잘 몰라도 얘들아, 여기 있는 불자가 무슨 불자인지는 알 거야. 무슨 불자일까 얘들아? 오, 너무 똑똑해, 그치? 맞아, 아니불. 자, 그럼 아니불이라는 건 뭐야?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고정된 형태라는 거고. 자, 가변어할 때 가짜는 무슨 가짜일까? 오, 다 잘 알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거지, 그치? 자, 가능할 가짜를 쓰는 거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인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거는 형태가 이제 변화가 가능하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선생님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어? 오, 맞아요, 별, 그쵸?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 원래 얘들은 기분이 나빠야지 더 잘 오래 기억하는 거 알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별은 예쁘다. 보이죠? 예쁜 거, 그쵸? 자, 별은 예쁘다인데,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문장의 형태를 한번 바꿔볼 거야. 예를 들면, 예쁜, 자, 별에서 변으로 바꿨어. 자, 일단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별이라는 건 아래와 같이 형태가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돼? 달라져, 그치? 원래 선생님이 예쁘다라는 뜻이었는데 갑자기 예쁜 변이 되면은 예쁜 땀? 이런 생각이 되잖아, 그치?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 뭐야? 형태가 바뀌었을 때에는 의미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다? 고정된 형태를 가리킨다는 거야. 그쵸? 자, 근데 뒤에 있던 예쁘다는 아래와 같이 예쁜으로 형태가 바뀌어도 의미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치? 자, 이런 것처럼 형태가 바뀌어도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가변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요거 첫 번째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기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에서의 이제 그 역할을 가리키는 건데, 자, 우리가 요거는 체언에 대해서만 볼게요. 체언. 자, 보시면 얘들아, 이 체라는 거는 무슨 체자일까? 우리가 체육할 때 뭐를 사용해? 몸, 그치? 여기 있는 체자는 몸체자야, 그치? 쉽게 말하면은 문장에서 몸통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쳐봐, 얘들아.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줄 친 말에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요거는 온전한 문장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그치? 그럼 여기다 이제 문장을 한번 채워볼 거야. 자, 별쌤이 사과, 자, 치킨을 먹고 무엇이 되었다? 자, 자음으로 퀴즈를 줄게요. 미음, 이음이야. 너무 착한 친구들이 많군요. 그쵸? 보통 친구들이 얘기하면 뭐 미안이 되었다라고 한다든지 절대 답을 안 말해주는데, 자, 미인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그럼 이런 것처럼 체언이라는 것은 단어에서 몸통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란 뜻인 거야. 알겠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호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이제 바로 저희가 적용학습을 하는데, 저희는 다른 학원이랑 다르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학원에서 직접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풀이하는 것이 전부 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단어는 의미에 따라 몇 개로 구분된다라는 것처럼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단순히 답만 불러주는 게 아니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왜 정답이 아닌지를 다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집에서도 문제를 풀 때 답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연습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죠. 1번은 뭐해서 안 됐고 2번은 뭐해서 안 됐고. 네, 이제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용학습을 하는 거고요. 네, 심화학습은 저희가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집에서 풀어오는 과제를 내어줘요. 주간 김종길이라는 과제를 내어주는데요. 이 과제 문제를 풀 때는 저희가 책을 참고해서 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책에서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머님들이 전화를 해주시는 게 애들이 과제를 할 때 자꾸 책을 베낀다고 하시는데 베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베끼는 게 아니고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간김종기라는 과제를 통해서 심화학습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재가 끝날 때마다 이제 종길고사라는 걸 보거든요. 네, 이 종길고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2021년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문법 영역인데요. 네, 여기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변형을 해서 지금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저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보시면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뭐 동사, 형용사, 그다음 상태형제를 어떻게 나타낸다와 같은 말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것처럼 중학교 때 모든 배우는 내용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새로운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정규 수업 시간 때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중학교 때부터 정규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국어가 너무 어려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금 어렵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그쵸, 안 어렵진 않죠. 어려운데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정규 수업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제가 수업 시간 때 필기했던 내용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즘 친구들이 SNS에 공스타그램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것을 SNS에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친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따로 노트에다가 배운 내용 복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집에서도 복습을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정규 클리닉 관리는 주간 김종기를 풀어온 거를 저희가 OMR 연습을 시켜요. 이제 1학년 친구들이 2학년에 올라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OMR을 밀려 쓴다든지 아니면 한 문제를 누락시킨다든지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과제들을 학원에 등원해서 OMR 연습을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적표를 발송을 하고요. 이 성적표는 전부 다 어머님들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매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게끔 네, 이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오목관에서는 다른 관과 다르게 하나 내년도에 좀 새롭게 넣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올해를 돌이켜 봤을 때 교재를 짜기 전에 많이 했던 얘기가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국어 문제를 못 푼다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 있는 예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저희가 정규 클린 시간 때 한자 수업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요, 그 한자 능력 시험 4급에 해당하는 한자가 약 1000자가 되는데, 이 1000자를 클리닉 시간 때 등원을 해서 암기한 다음에 테스트를 보는 과정을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정규 클리닉 때 학생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자격증을 뗄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암기를 일단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좀 요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1과정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차차 어떻게 나아갈지는 다시 한번 공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는 이제 내신 수업인데요. 이제 현재 제가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보니까 양정중학교하고 신서중학교는 내년도 2학기 때 정기고사를 실시하겠다는 게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도 현재 자유학년제에 얼마큼 만족을 했는지를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를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두 학교가 정기고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아마 크게 변수가 없다면 시험을 모두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학교별 내신 수업은 직전 보강 수업을 포함해서 5회에서 6회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내신 기간에는 정규 수업 시간이 멈추고 내신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학교가 있다면 이 친구는 그 시간에 정규 수업을 원래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정규 수업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조사되는 거에 따라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내신 수업을 할 때는요, 일단은 주차별 진도 계획을 짜고 또 추가 자료를 배부를 하는데요. 이 추가 자료는 학교 프린트 내용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왔던 선택지를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학습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휘를 강조하는 학원인 만큼 내신 때에도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력 테스트도 이제 매주 수업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종료되고, 여기 보면 예상시험 유형 분석, 기출문제를 이제 같이 풀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빈틈없는 직전 자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 전날에 모든 시험 범위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잘 보시면 제가 학생들한테 제 이름을 좀 잘 기억하라고 이제 매년마다 그 연예인 얼굴에다가 제 얼굴을 합성하고 있는데, 조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에스파라는 그룹의 카리나라는 네, 그 가수 몸통에다 제 얼굴을 붙인 건데 학생들이 좀 기억을 하라고 많이 넣어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시험 종료되고 나면은 각 학교별로 기출 분석 문자들을 어머님께 발송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따라서 이 기출 분석 내용을 다 바탕으로 자료집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학생들의 생생한 후기인데요. 선생님이 설명회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긴장된다라고 했더니 우리 친구들이 힘이 되고 싶다고 정말 자발적으로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께 힘이 되고 싶어라서 이렇게 영상에 나왔고요. 차마 영상에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한번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다른 친구들한테 김종길을 추천한다면 해서 여기 그림과 함께 꼭 오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네, 보이죠? 여기 저희 친구들 영상을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학원에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네. 두 번째 질문. 학원에 다니면서 어떤 점이 좋았어요? 우리 후배들한테 친구에게 학원을 추천해 준다면? 고마워요. 인터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웃음소리가 좀 크게 나왔는데 네,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수업 구성에 대해서 다시 용건 원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카리나 닮은 별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학생들을 아주 잘 가르치셨나 봐요. 제대로 선생님의 뜻대로 말을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수업 구성 및 뭐 과제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정규 수업과 클리닉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되고요. 정규 수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3시간 수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리닉은 주 중에 한 번 와서 아까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는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학생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뭐 짧게는 좀 잘하는 친구들은 뭐 30분, 40분에 끝날 때도 있고 좀 못하는 친구들은 1시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수업 구성이요. 문학문법이 1시간 30분, 독서논술이 1시간 30분, 50대 50 비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네.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책 한 권을 읽잖아요. 그 책 갖고 2주간 수업이 진행돼요. 한 주는 독서 토론, 독서와 책과 좀 관련돼서 주제를 짚이 가는 과정, 두 번째 과정, 2주차는 토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교재 구성으로서는 그 뒤에 그 주제에 있어서 토론했던 거 있죠. 뭐였었죠? 정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정책이었죠? 아까? 그 교재에서 2주차 토론 주제가 무슨 정책이었었죠? 보건독재, 코로나 동선 공개. 네, 그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게 2주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외워야죠, 학생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종길이 단어장이라고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시험에서 많이 출제됐던 단어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국어 개념들, 사자성어, 속담
좀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애들 뭐 많죠. 골이 따분하다. 알고 있는 한자성어 조삼모사 내로남불 조삼모사 조금 모르면 3번 많이 모르면 4번 모수는 모자라고 순수하다. 성왕이 사비 천도했대. 사비로 천도했다고? 개인 돈으로 천도한 거야? 야, 그 시절에 왕이 무슨 개인 돈으로 천도했겠어. 세금 받아서 했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글쓰기. 이제 뭐 첨삭하고 하는 글쓰기인데요. 이제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썼던 친구들이 첨삭을 밟는 과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이죠. 무엇보다도 글을 쓰고자 하는 성의가 늘어났다. 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표는 중1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토웨이, 토비, 토시 10시, 2시, 6시 일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6시부터 9시 좀 이렇게 지금 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나눠주신 거 보면은 상담 신청서랑 수강 신청서가 있어요. 수강 신청서는 그냥 들어보고 이쯤 되면 들어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원하시는 그 시간대 표시해서 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시는 분은 그 옆쪽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청서 작성하시면서 뭐 조금 남았거든요. 이 내용 마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계속 언어 능력, 문해력 중요하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요거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문해력이란 EBS 프로그램과 같이 했던 낱말이라는 업체와 함께 협업해서요. 제2회 문해력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그 시간은 12월 31일, 1월 1일 요때 진행이 되고요. 비정규생은 10,000원, 그리고 재원생들은 무료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 있죠. 1월 등록하신 분들 역시 당연히 재원생처럼 무료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등록하셔서 보러 오시는 것도 좋고요. 나 등록은 좀 생각해 볼게 하시는 분들도 혹시 아이들 문해력이 궁금하시면 꼭 말씀드려서 신청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청서 작성하시면서 우리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나오시죠? 저랑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김별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클리닉은 시간 중에 학생들한테 어느 시간에 올 건지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시간에 오시면 돼요. 네. 또 뭐 국어와 관련된 거, 뭐 독서, 뭐 토론, 입시 뭐든 좋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한 반에 저희가 지금 1학년은 정원을 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네, 책을 못 읽고 오는 경우 말씀하셨죠? 종종 있습니다. 가끔씩 있고 학생들이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좀 생기는데요. 일단 중1 같은 경우는 2주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주에 좀 못 읽고 왔으면 다음 주에 좀 읽어 올 수 있도록 좀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안에서 분명히 책을 못 읽고 오면 학생들이 조금 내가 안 읽어 와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너무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저번 주에 누구가 책 읽고 왔을 때는 너무 좋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좀 책을 안 읽고 오니까 그렇게 아쉽구나. 다음 주라도 꼭 읽어 와서 우리 좀 더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네 얘기가 궁금해.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의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시거나 빌리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영향은 있는데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주제별로 갈 때 책 내용에 대해서 어떤 주제인지 간단하게 선생님이 서머리를 해주니까요. 하지만 읽고 오면 훨씬 더 수업의 질이 올라가긴 하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내신 관련 질문도 좋고요. 네.
학교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좀 그러니까 인원이 좀 적은 친구들은 같은 출판사 친구들끼리 같이 엮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칙은 학교별로 진행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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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도가 다를 때에는 그 학생하고 개별적으로 시간을 잡아서 네, 보강을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 내용부터 같이 진도를 나가고 추후 내용들은 네, 보충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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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가 한자 능력 시험, 네, 국가 시험 있잖아요. 그거 4급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이 4급의 한자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도 많아서 아마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출판사별로 너무 한자 교과서가 많아서 저희가 국정 교과서 말고는 전체로 보는 시험이 난 것 같아서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따로 그거는 대비는 안 했대. 그렇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김용건, 여기 계신 분은 네, 김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